자동차는 자가용은 우회전을 금지를 하는 거죠. 버스나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일방 통행해야 돼요. 자전거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 차로도 따로 주고. 자전거 타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 편리한 세상. 자전거 타는 도시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에 대한 일상을 좀 그리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출퇴근 시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이 타는지,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활기차게 마무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죠.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충분히 편리한 도시 환경이기 때문에 차를 굳이 탈 필요가 없는 거죠. 우선은 분리된 자전거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전거길이 어떻게 정확히 분리돼서 넓은 도로면에서도 충분히 넓은 길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섞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은 이렇게 가시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해서 안전성을 더 강화한 거고요. 자전거가 갈 길을 확보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웨덴 스톡홀름인데 자전거 길은 여기 있습니다. 자전거 길도 충분히 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 도로에서 차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그마저도 중간에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그래서 생태교통의 비중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좁은 도로를 이제 일반 자동차가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런 도로 디자인에서 어떤 이동수단에 더 많은 공간을 배치하느냐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무엇을 선택할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자동차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한정적이고 그 도로폭만큼이나 자전거가 쓰고 보행자가 쓰는 것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차도고요. 여기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들이 쭉 타고 가죠. 그리고 보도에 사람들이 걸어가고요. 배는 백길로 갑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동수단이 각자의 길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도로들이 안전하게 분리된 길로 이동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도시 전체를 연결성을 줘서 그 자전거로 이동을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전거길은 만들다가 만 길도 굉장히 많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는 보도랑 같이 가게 만들어 놓고 다시 차도랑 섞어 놓고 이렇게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자전거가 계속 꺾어서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멈춰서 가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이런 구간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 자전거가 편리하게 이동하기 어렵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물 때문에 끊기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로들 사이에서 꼭 연결성이 필요할 때 끌고 가지 않게 이런 구조물을 놔서 아예 타고 갈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자전거 구조물인가요? 이게 지금 전부가 자전거 도로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타고 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전거로 이동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 같은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자전거는 끌고 가세요. 그러거든요. 한강 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지 말라고 써놔요. 그렇죠. 네, 보행자 우선까지 너무 좋은데 보행자 우선, 자전거 주행 금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1km가 넘는 한강 다리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인데요. 도시 중심부로 가는 길에 일반 자동차는 자가용은 우회전을 금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버스나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태교통을 탄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withou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나 자전거 보행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표지판에 없는 거고 걸어가 다니고 자전거 타고 버스 타면은 시내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자가용을 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자동차의 이용 제한을 훨씬 많이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주 영유아기 때부터 자전거에 어떻게 익숙해지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전거에 타 있는 것 그 속도나 아니면 타는 감각들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자전거 문화에 쉽게 동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린이집에서 자전거 교육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교육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이가 지나면 그냥 스스로 타고 자전거를 타고 통원하거나 통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이랑 뒷 사람이랑 같이 동료들이랑 자전거 타고 수다 떨면서 이동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옆 사람들 혹은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타는 거를 소셜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뒤를 보면서도 가고 뭘 먹으면서도 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소셜 사이클링이 안 되잖아요. 자전거 한 줄에 타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예. 병렬 주행 자체가 금지가 돼 있고 워낙 이제 자동차랑 같이 타는 위험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즐거운 사이클링이 좀 도시 내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디? 네. 요거. 여기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눠서 이쪽은 우회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는 좌회전 차로를 따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자전거 신호등 따로 주고요. 여기에 자동차 신호 중에 멈춤 신호를 아예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세우고 자동차가 여기 서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자전거가 좌회전해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좌회전하면 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자전거가 나와 있는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넓은 데서 자전거를 편안하게 대기하면서 바로 직진해서 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면 여기서 횡단보도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 번 건너고 두 번 건너고 세 번 건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끌게 하고 자꾸 멈추게 하면 자전거를 안 탄다는 걸 아는 거죠. 밑에는 스위스 베른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자동차는 일방 통행해야 돼요. 나올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 차로도 따로 주고 여기요. 안에랑 좌회전 네. 표시가 있네. 네. 그렇게 좌회전 할 수 있게 하고. 위에는 스위스 기차고요. 아래는 독일 기차인데요. 일부 공간을 쓴 칸도 있지만 아예 전체 한 양을 자전거 칸으로 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전거 이용이 어쨌든 활성화되려면 자전거를 가지고 전국 이동하는 게 편리하고 가능해야 돼요 일단. 근데 우리나라 기차에는 지금 자전거를 안 태워주고 있어요. 경춘선 외에는 경춘선 ITX 외에는 계속 이제 모든 기차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게 제한을 많이 해놨거든요. 접이식이 아니면 안 된다. 자전거 바퀴가 보이면 안 된다. 포장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하는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자꾸자꾸 불편해지고.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자전거 칸을 따로 마련해 놓음으로써 전국을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할 때 전국 여행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해주는 그런 것들. 코펜하겐에서 여기 이 다리를 보시면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자동차는 이 다리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자전거 전용이고 오른쪽은 보행 전용이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훨씬 도시 내에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도 모든 도시를 여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후위기라 그러잖아요. 네. 탄소를 줄이려고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정말 우리는 관심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 지역에서 우리가 자동차에게 완전히 할당이 되고 점유된 그 공간들을 한 번씩 찾아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으로만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지금 자동차에게 과도하게 배분된 공간을 이제 다시 생태교통이 좀 돌려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게 안전하게 넓게 확보해주면 굳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 다음에 큰 돈 써가며 자동차를 사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도시 환경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합니까? 제가 작년 인터뷰 때 50%를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적어도 20%는 되는 도시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는 언제쯤 오게 될 것 같고 또 언제쯤 그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 없습니까? 20% 분담률이.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의 논의가 되고 이 사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씨앗이 언제 사실 크게 자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10년 후에는 5%는 달성해보자. 그리고 또 다른 그 이후 5년 후에는 10%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빨리 앞당길수록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날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